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인을 위한 실무 엑셀의 저자 선양미입니다. 이번 강의는 셀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하든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셀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방법과 그 방법들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22쪽에 있는 섹션 1의 두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강의 시작해 볼까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사용할 예제 파일을 열어주세요. 예제 파일은 교재 22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예제를 여시면 되는데요. 챕터 1의 섹션 1번의 범위 선택 준비라는 파일입니다. 예제 파일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범위 설정을 위한 단축키를 둘러볼 건데요. 범위 설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작업은 드래그 작업이죠. 드래그를 하시면 원하시는 부분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추가로 나는 더 다른 곳을 추가 범위를 잡을 거야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죠. 컨트롤 드래그 또는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드래그로 여러 곳을 한 번에 범위를 잡을 때 컨트롤 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 영역을 범위 잡을 거야. 이럴 때는 클릭하시고 마지막 셀에 가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 Shift 클릭, 클릭, Shift 클릭 이렇게 클릭한 곳부터 Shift 클릭한 곳까지 연속 영역을 범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작 위치는 A의 3셀부터인데요. 마지막 셀은 D의 500셀이더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셀까지 범위를 잡아야겠다라고 한다면 클릭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셀은 이름 상자를 이용합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D의 500 가고 싶은 마지막 셀 주소인 D의 500을 입력하죠. 그런데 그냥 엔터를 치면 포지션만 이동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클릭은 그냥 포지션만 이동하는데 여기까지 범위를 잡으려면 아까 우리 클릭 마지막 셀에 가서 Shift 클릭을 했죠. 그래서 클릭한 곳부터 마지막 셀 주소인 D의 500까지 Shift 엔터를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컨트롤 홈을 눌러 A1셀로 포지션을 이동시키고 시작 위치는 A3셀부터야 라고 A3을 선택 보이지 않는 셀 마지막 셀 주소는 이름 상자의 뒤에 500셀이야. 근데 그냥 엔터 치면 포지션만 이동하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연속 영역을 범위 잡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릭, Shift 클릭을 이용해서 연속 영역을 한 번에 범위 잡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홈을 눌러 다시 A 리셀로 포지션을 이동시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설정하는데 마지막 셀 주소가 몇 셀인지 모른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럴 때 마지막 셀이 몇 셀인지는 모르지만 아래쪽 끝인 건 알아요. 데이터가 입력된 아래쪽 끝. 그럴 때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어디까지 입력되어 있는지 마지막 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홈 누르시고요. 네, 저는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을 거야. 아래쪽 끝까지라고 한다면 시작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는 포지션만 이동하기 때문에 범위도 함께 잡겠다 할 때는 Shift를 함께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컨트롤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아래쪽 끝까지 가는 컨트롤 방향키와 범위도 잡아라 Shift. 그래서 아래쪽 끝까지 범위를 한 번에 잡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오른쪽 끝으로 갈 거야 라고 할 때는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죠. 근데 범위도 잡으려면 Shift를 함께 눌러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 끝까지 한 번에 범위를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 셀 주소가 몇 셀인지 모르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를 이용해서 범위 설정하는 작업을 더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다시 컨트롤 홈을 눌러서 범위를 A1셀로 이동시키고요. 제가 A3셀부터 범위를 잡을 거야. 클릭했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 다시 한번 연속해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데이터 전체를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열만 뺐으면 좋겠어 라고 해요. 이렇게 마지막 열을 뺄 거야, 한 개 열을 더 추가할 거야.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Shift 왼쪽 방향키 이렇게 해서 열을 추가, 제거할 수 있고 행도 마찬가지로 한 개 행만 더 추가할 거야.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이렇게 Shift 방향키를 누르시면 원하는 만큼 범위를 추가,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설정할 때 알아서 끝까지 데이터가 있는 끝까지 범위 잡아라 하는 컨트롤 Shift 방향키와 원하는 만큼 추가 제거할 거야 할 때는 Shift 방향키 두 가지를 이용해서 범위 설정을 해보시면 좀 더 빠르고 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데이터 영역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홈을 눌러서 A1셀로 포지션을 이동시키시고요. 이번엔 데이터 위에 포지션을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가 있는 전체를 한 번에 범위 잡겠다.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알파벳 A를 누르시면은 전체 영역을 한 번에 범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역이 여러 곳이야 라고 한다면 이쪽에 포지션이 있을 때 컨트롤 A는 이만큼, 왼쪽에 있을 때 컨트롤 A를 누르면 요만큼 범위를 잡아주게 되죠. 이렇게 포지션이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확장해서 연속 데이터를 범위 잡아준 효과가 컨트롤 A이더라. 그런데 위아래 좌우 아무것도 없는 빈 셀이 클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셀이 클릭되어 있을 때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시트 전체 범위를 설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위에 있을 때는 데이터 영역 전체를, 빈 셀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시트 전체를 범위 잡을 수 있는 게 컨트롤 A의 역할이고요. 또는 작업창에 행과 열이 만나는 왼쪽 모퉁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시트 전체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축키들은 교재 22페이지 상단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표를 보시고 하나씩 연습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